오늘 발표하실 분은요, 미래에셋 자산용 스마트 마케팅 팀의 전진혁 팀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이력이 다채롭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P&G에서 신채널 개발,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금융광고 영업, 광고 상품 기획 업무를 거쳐가지고 2010년부터 미래에셋 자산용으로 옮기셔가지고 투권인 채널 전담 마케팅,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IFA가 퇴직연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시러 나오셨습니다. 그럼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 자산용 전재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강창희 대표님께서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쟁쟁하신 업계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과 IFA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근데 IFA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아직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고 모호하고 서로의 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시작 전에 아마 우선은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철원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이제 기존의 금융권의 시각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헤어스타일도 좀 이상하고 이상한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소비재 회사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세일즈 영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온라인 채널을 맨 마지막에 담당하게 됐거든요. 신채널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좀 잘 배우고 전문화하면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이버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 3년 있다가 2010년부터 이제 미래에셋 운영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게 제 주 업무다, 주 특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관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 좋지. 온라인 마케팅 좋지. 근데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왜 이 앞에 나와가지고 IFA를 한 겁니다. 아마 그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을 하려고 갔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순수 온라인을 했습니다. SNS,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관리 이런 걸 하다가 안타깝게도 제가 욕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회사에 큰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부서가 비수익 부서이지 않습니까? 홍보 마케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을 집행을 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좀 뭔가 수익적인 세일즈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CFP를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 대한 좀 어떤 백그라운드나 지식을 좀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IFA 채널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자료를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래운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타 시장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요. 현지 시장을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펀드 판매 한 30에서 40%가 IFA 채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최소한 90% 이상이 은행증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뜻 생각했을 때 금융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채널과 우리나라의 채널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 측면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슈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IFA가 궁극적으로 언젠가 도입이 되겠지만 그거에 어떤 일종의 전신 같은 게 현재 이제 투자권유 대행 제도다. 그러한 채널을 좀 전담하는 마케터로서 활동을 해봐라. 라고 해서 2년 전부터 제가 이쪽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운용사 마케터지만 제가 백그라운드가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르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좀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뭐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소개하는 여러 자료 중에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했던 활동들의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밴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밴드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이름을 펀드로 월 300일을 썼는데 미래세 운용의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투자 권유 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뭐 금융권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투권인 채널이라는 게 메인 세일즈 채널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점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많이 펀드나 주식이 많이 판매가 되고 아직은 투권인 채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꽤 빨리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근데 사실 이들이 세일즈 채널로서 의미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금융권으로부터 큰 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영업하는 채널에 저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공급하고 홍보하는 게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공간의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게 이 밴드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모임 끝에 지금 한 4,300명 정도 회원을 좀 모은 상태고요. 저희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글을 올립니다. 저만 글을 올릴 수 있고 글을 올리되 이분들이 이제 조금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업 전략이 됐든 뭐 저희 회사 상품에 대한 정보가 됐든 다양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느냐? 뭐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보험업계 일하시는 분들 한 35만, 30만을 잡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크진 않지만 한 4,300명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업계에 이런 류에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 많이 하겠지만 보험 쪽에 계신 분들은 보험만 생각하고 뭐 다른 건 별 관심이 없고 뭐 그냥 비싼 상품 수수료 많이 받고 그냥 만나서 팔고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혹은 어떤 자산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변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배워보려고 하는 분들이 뭐 아주 메인스트림까지는 아니지만 나타나고 있다. 제가 그걸 2년 동안 겪었고 그들과 소통을 했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IFA 관련한 도입 진행사항을 좀 간단하게 공유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은 잘 이제 모르시고 뭐 그런 게 도입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IFA에 대해서 하고 현재 있는 투원이라는 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바라보시면 될 건지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투자권유 대행이라는 제도는 2006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약 현재 등록 인원 봤을 때 한 3만 명 정도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일부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증권사에 소개해주고 그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어떤 판매 보수나 거래 보수를 증권사에 이제 나눠 먹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발생 판매 보수의 한 60% 정도를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연금 모집이라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을 모집할 수 있는 따로 별도의 자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험협회 몇 군데 이제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고 교육까지 이수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대상 인원이 많고 근데 보험사에서 이쪽에 큰 관심을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 상당수,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투자권유 대행보다는 더 많은 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IRP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기업체에 찾아가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기업체의 사장과 제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퇴직금으로 유지하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퇴직연금 도입하고 퇴직연금 도입하시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제반 준비 사항 같은 걸 컨설팅을 해주고 그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거기 있는 이제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계좌를 자기 관리 계좌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관리 계좌는 보통 이제 운영관리 수수료, 뭐 자산관리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략
한 60% 정도를 수취를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국내의 퇴직연금, 그러니까 국내의 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영업 행태를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대기업 위주의 어떤 이제 그런 본사, B2B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인들, FC 베이스로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SK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렇게 큰 기업에 가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종업원 10명, 많아봤자 50명, 30명, 그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영업을 하시는데, 그런 회사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은 아시다시피 지금 20%도 안 될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80-90%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런 분들이 가서 퇴직연금을 거기서 세일즈하고 컨설팅을 하고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어떤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IRP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데, IRP 재작년인가요? 400만원 세액공제 추가가 됐잖아요. 그거를 유인으로 시작하는, 영업을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IFA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아마 올해 3월 혹은 2월, 3월 정도 제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어떤 국회 통과가 필요한 건 아니고 법제처 심의가 심사가 끝나고 절차상의 좀 문제가, 그러니까 시간만 좀 남았다고 보이고요.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도입이 가능하고,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독립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 법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죠. 불법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근데 결국 이 IFA라는 업을 영위하려면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플랫폼 사업자가 아마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기본적이 될 거고요. 아마 현재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한 데는 미래에스테오 정도,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NH투자증권이랑 키움증권 같은 것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것도 조금 트라이하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선은 대상이, IFA가 자문할 수 있는 대상이 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모호한 이름이에요. 펀드. 왜냐, 이 세상의 펀드는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펀드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퇴직연금 펀드도 있고, ETF도 사실 펀드입니다. 네. 근데 우선은 그냥 펀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펀드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대가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받냐에 따라 틀린데, 물론 그 가입자가, 내가 만나게 된 고객님이 가입하고 있는 DC형 사업자의 펀드 전체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자문을 할 수 있겠죠. 자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수취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문하는 자문 사업자가 고객님한테 이제 이번 달 내가 상담했으니까 상담료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타임 차지 혹은 인건비를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